윤석열이가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의 민정수석실 부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예서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국 민정수석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무슨 그 사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정수석실이 사찰을 했네 말았네 그걸로 조국 대표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했어. 2년 지났어. 근데 이름만 다를 뿐 법률수석이란 이름으로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난 그래서 윤석열이 그래서 싫은 거야. 지가 한 말 하나도 안 지켜요. 근데 문제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강화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기관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근데 얘네들은 또 틀려먹은 게 뭐냐면 민심 청취, 민심 소통을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다시 이번에 법률이라는 단어를 써서 새롭게 더 강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을 폐지시킨 이유가 사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모든 검찰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팽 당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 거의 직속에 맞는 그 공직기강이라는 소통이라는 빌미로 공직기강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운동화를 더 윤석열이 더 강하게 쥔다라고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더 압박하려고 더 감시하고 사찰하고 이러려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장경태 최고 이렇게 말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이냐.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검사들까지 꽉 틀어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얼마나 간교해요. 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고 사실은 그 기능 상당수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한테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계속해서 자신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의원들이 있어? 내가 총리 시킨다는데 안 한다고 해? 비서실장 시킨다는데 안 한다고 해? 그러면 좀 털어봐. 이런 식으로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등 돌릴 만한 8명 이상을 포섭하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당에서 나한테 배신 때릴 사람 좀 더 나가면 캐비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해,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언론에 튀어나오잖아 이미. 난 찬성하겠어 반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뒷조사도 가능한 거고요. 이런 짓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권말 현상이에요. 시스템으로 못 막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억지로 나를 지키는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민심 소통을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이 사실 어찌 보면 국민과 소통하는 곳인데 거기는 기능을 오히려 축소해야지 한 거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수석실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네. 근데 민정수석이나 법률수석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사찰 기능이 있잖아요. 뒷조사야 그냥. 그걸 소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소통이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도어 스태핑 다시 하겠다. 근데 그 기자놈들은 질문을 안 해.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하실 거니까 질문 안 하는 애들이잖아. 윤석열이한테 김건희 쪼매난 백, 디올백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쩔 거냐고 묻지도 못하는 애들이랑 뭔 소통을 해요. 이거 다 정권 말기 현상이고요. 정치인들 약점 잡아보겠다는 건데, 야, 이거 웃긴다 진짜. 정치 이딴 식으로 하지 맙시다. 차라리 깨끗하게 내려와.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윤석열이면 더 이상 국정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사임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 대통령 안 할 테니까 나 내 죄를 모두
그게 안 된다니까. 국민들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네. 그런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는 건 불가능해. 그거 안 해줄 거면 윤석열이 과연 사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갈 때도 더 가겠죠. 막판까지. 그게요. 지금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법률 비서관실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표회가 있었죠. 법률 비서관실. 앞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인 거예요. 근데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법률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데 현재 법률 비서관실이 있어요. 비서실장 산하에 있죠. 네. 여기 지금 4개 팀으로 30명이란 말이에요. 30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와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할 일이 작은 부서는 밑에 행정관들이 어떻게는 뭐 4-5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그 사람이 이제 뭐 비서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몇 개 합치면 수석 비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대략 1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대요. 거기에 법률 수석 밑에 각종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합쳐보면 100명 이상이 여기에 그래서 메모드급이라고 하죠. 보통 웬만한 조그만 수석 비서실 같은 경우는 진짜 10명 안짝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0명 넘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방심위 같은 경우도 어떤 위법적인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방심위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나는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단 직원일수록 또는 비서관일수록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누가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으로 만들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렇죠.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옛날 같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검찰보다 중요한 게 경찰이에요. 어디에 가나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취합된 정보가 민정수석실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이라는 게 봐봐요. 토요일 날 주말에 집회 있죠. 촛불 집회. 이번 주가 아마 집중 촛불일 거예요. 그러면 정보과 형사들이 쫙 깔려요. 몇 명 나왔는지 보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키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부활하는데 명분은 소통이래요. 소통이래요. 소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이라니까. 그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게 청와대 있죠. 청와대 앞에 분수대 옆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켓 시위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나와가지고 다 적어가요. 이거 집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부터 내용까지 다 그런 게 소통이에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부로 이종섭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성패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바로 무너지느냐 좀 이따 무너지느냐에 그걸 가름할 이종섭 관련한 최상병 특검. 어제 이종섭이가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손절 들어갔다. 이거 한번 볼게요.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횟수 내치 시간이다. 이게 최상병 특검이요. 2가지가 있는 거죠. 이첩 보류해라. 이첩 보류해라고 지시는 지금 이종섭이 한 걸로 돼 있죠. 근데 나중에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온 것도 이종섭이 건이라고. 그러니까 2건 가장 굵직한 2건을 이종섭이가 지시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종섭이가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의 모든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그 이종섭의 저 발언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회수했다. 그거 위법 아니냐를 했을 때 이종섭이 뭐라고 했냐면 위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이첩돼서 사건 번호가 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회수하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 시켰는데 내가 안 했는데라고 완전히 내용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죠. 이종섭에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누가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거는 장관 선에서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안보실에서 뭐 일반 통화까지도 다 지금 기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뭐 정확한 명확한 진상규명이라는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수사단이 수사를 했어요. 그 사단장까지 임성근이까지 여기 이제 주요 이제 피의자 뭐 이런 관점으로 수사를 해서 8명 정도. 일반 그러니까 경찰 내 아니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대통령 관심 사항이고 중점 사항이었는데 수사단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최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이종섭이가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두 가지 줄기 중에 하나를 이종섭이가 이건 내가 안 했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일지를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보면 장관 결재까지 끝난 사안이에요. 2023년 7월 30일 날. 31일 날 이종섭이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넘기지 마. 근데 넘겼어.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항명인의 문에 이제 사건을 비틀었죠. 넘긴 사건을 다시 가져와요. 이 두 가지를 누가 지시했느냐. 이종섭이가 지금 하나는 뒤집어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종섭이가 왜 말을 바꿨을까 생각해 보면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윤석열이 야 호주라는 나라 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조용해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와라 해가지고 귀국한 상태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종섭은 무조건 이게 특검으로 가서 진실이 드러날 거를 아니까 미리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작년 7월 31일 메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판 중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비서들하고 부사령관을 앉혀놓고 회의를 합니다. 재밌는 게 거기에 보면 다음 거 보여줘봐요. 7월 31일 11시경 대통령 주관 회의 중 대통령이 국방비서관 보고받고 경로를 했다. 이런 사건으로 해병대 1사단장을 이제 이거 뭐 수사를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 18분경에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해요. 사건 서류 보내라. 다 빼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그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메모에가 쓰여 있냐면 뭐냐면 잠정 8월 9일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잠정 8월 9일 이렇게 써놨어. 여기에 보면 윤석열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들은 이게 윤석열이 개입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이 주재하던 회의에 정종범이 친절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지시했던 게 맞다면 굳이 8월 9일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근데 이종섭이 자신이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의 맨 꼭대기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들이에요. 하나같이 눈 떠보니 피의자인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당이라도 했어봐요. 다 덮이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의 심경 변화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고 진짜 이제는 눈 떠보면 윤석열은 피의자가 되어 있는 예. 거죠. 어제요 고발 사주에 손준성이 이제 2심이 시작됐어요. 1심에서 선거법 개입이 무죄가 되면서 징역 1년 받았단 말이에요. 법정 구속은 안 됐어 현재 검사이기 때문에 손준성은 국회에서 탄핵 지금 진행 중. 심판 관련해서 지금 언제로 넘어갔죠. 근데 어저께
손준성이 부활을 증인 신청했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의 얼개를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은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검사가 임홍석입니다. 당시 검찰 연구관. 그러니까 손준성 밑에 있던 대검 정보기획관 밑에서 근무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임홍석이가 1심 할 때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임홍석이 안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의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고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 성상욱이하고 임용석인데 이 판결문을 손준성한테 주고 손준성이 김웅한테 주고 이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손준성은 그게 인정이 됐어요. 텔레그램에 나오잖아요. 전달을 하면 보낸 사람이 손준성인 게 나오기 때문에. 김웅 얘도 지금 야, 이 김웅 일단 이건 지켜보고요. 그런데 사건의 얼개를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몽석이 있죠. 그다음에 성상욱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한 검사들. 저번에 싹 갈았다고 했잖아요. 네. 얘네들은 지금 처벌 안 받으려고 이몽석이 한번 보여. 검사 하드디스크 2번째 교체. 검사 텔레그램 카톡 삭제. 검사 텔레그램 카톡 2번째 삭제. 이런 식으로 다 삭제해버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있자마자 일어난 일들이죠. 계속해서. 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작성을 했다거나 서로 메신저가 오갔던 내역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증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사가 왜 무죄 만들려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비꼬았다는 어쨌건 지금 손준성이는 그 맨 이 정점에 결국에는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으니까 손준성이가 이렇게 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맨 정점으로 올라가면 손준성이가 뒤집어 쓰겠어요? 아까 이종섭이처럼? 결국에는 이 사이에 또 누가 있냐면 한동훈까지 있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검찰청 윤석열이가 있던 대검찰청이 그것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당을 고발해달라고 하는 사건, 국기문란 사건. 그러니까 손중선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직까지는 뭐 딱히 진행된 건 아니지만 아까 이종섭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건들이 이제 총선 이기고 나니까 하나씩 더 돌발하는 건데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 이 사람을 형사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여러 가지가 한 건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야. 법은 뭘 중요하게 보냐면 고의성을 봐요. 사람을 죽여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형량이 실수로 한 거.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떤 경우는 징역도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법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의성을 중요하게 봐요. 고의적으로 했느냐, 우발적이냐. 윤석열은 다 고의적이잖아요.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럼 그것이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게 되면 국민 여론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박근혜 때 총선 전에는요. 김무성이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던 바로 그 총선 때 언론들이 설레발 쳐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총선을 깠더니 그 당시 국민의당이 출마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한 40석 얻어가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민주당하고 그 당시 새누리당하고 한 석 차이가 났죠. 한 석이 많음으로써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와요. 그때부터 박근혜 정권 무너져요. 어떤 흐름이냐면 국회에서 막 국정조사하고 정윤회 게이트 털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최민희도 등장하는 거예요. 몰카. 결국 그게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범야권이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 이런 상황에 윤석열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방향성이 탄핵이에요. 그러면 이 탄핵을 막으려고 윤석열이 진심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 좀 더 줍시다. 근데 사과를 대놓고 하지도 않고 뭐 총리 대신 시키고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난 잘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같은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김건희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은 그래서 방위학생이 탄핵으로 잡혔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부활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 이런 돌대가리는 없다. 정치하면 안 되는 자. 그 박근혜 때는 어떤 시점 이후로 이제 박근혜의 민낯들, 국정농단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밝혀졌는데 지금은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들은 다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예.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공격할 그 기회 우리가 국회의장 제대로 잘 우리가 뽑는 건 아니지만 잘 뽑아서 탄핵으로 가는 탄핵 정국으로 가는 그 시간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가 마지막 희망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말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된 사과를 정식으로 했다면 남은 3년의 임기는 어찌 보면 윤석열이 또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이런 과정이 보여진다면 윤석열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기회에서 나는 잘했는데 니네들이 못 먹었잖아. 니네들이 못했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마지막 기회가 완전 날아가 버린 거라서. 그 관점보다 더 확실한 관점이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을 사유화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덮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회 의석이 우월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러 놓은 범죄로 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민심을 몰라가지고 민심과 반대로 가는 게 하나가 두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5월 달에 다음 달에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자의 범죄성을 난다치 드러내겠다고 하는 의도거든요. 단순하게 민심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하나 불통 민심 하나 무능 하나가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그렇다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큰 판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우리가 총선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이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작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재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시키고 공천 전횡 휘둘렀다고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본 게 뭐예요? 윤석열 심판 2년 동안 만들어진 여론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란 놈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술이나 주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의전이나 받고 술이나 처먹고 뭔가 자기 검사 식구들이나 챙기고 지 부인 이야기나 들어주면은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재명과 정반대의 입지가 있는 거잖아요. 권력을 즐기는 자고 한쪽은 일할 권한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는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새날 구독 타임 구독 좀 해주시고 구독 동료도 좀 해주시고. 저희는 100만 가야죠. 힘이 없잖아요. 100만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씀 드리고 4월 16일 우리가 그 세월호 10주년 그러니까 1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았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심하게 들더라고요. 자,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새날이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열한 거예요. 자기가 잡겠다는 거잖아요. 반란표를 미리 잡겠다는 거잖아요. 아유 씨. 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심전심님, 최수근 상병 7월달에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네요. 제발 이번에 통과되길.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따가 나오실 김병주 의원께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캡틴 K님, 총리 비서실장도 문제지만 여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그렇네요. 당시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수순을 위한 것이라 핑계를 댔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경정권 폐지를 위한 배경일까요? 대드덕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0만에 지금 2명 남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새날 마크 옆에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하시고 있는 분들은 구독 중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00만에 2명 남았다. 도움 주시기 새날이 바랍니다. 100만이 되면 윤석열 탄핵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기분 문제지 뭐. 아이, 정말. 아니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 아이. 난 그렇게 유치한 거 싫어해. 얄미워요. 나는 정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뭘 도움을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만큼 느끼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자 여기까지.